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아저씨입니다. 시장이 점점 너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주로 돈이 특정 테마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의 섹터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번 주 중간부터 철강주들이 꽤 들썩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종목 하나하나 좀 살펴보다 보니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철강주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철강석의 원자재 가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지난 5년 동안 철강 원자재 가격의 변화입니다. 여기 이 고점 부분이 2021년도 말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으니까 아마 이 무렵에는 철강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꽤 좋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봄쯤에 상승을 했고요. 지금 다시 바닥에 와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의 현재 가격을 선으로 이렇게 그어보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봐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황이 이렇다면 관련 주가도 많이 낮아져 있을 테고 이 부분에서 철강석 가격 반등의 기회를 저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포스코를 시작으로 철강 관련 회사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 종목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관련 리스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한 종목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니까 한 29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부터 문배철강까지 제가 시가총액별로 이렇게 나열을 쭉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29개의 종목은 크게 두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1차적으로 주요 종목들인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상위 10개 있는 종목들이 우리나라의 철강 주요 종목으로 다뤄지는 항목들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나머지 종목들이 철강 중소형 종목의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때문에 지금 철강이 들썩이기 시작한 것 같고요. 얼마 전 태풍 흰남노 때문에 포항의 포스코 공장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기사를 보면 한 3개월 정도 정상 가동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6개월은 좋게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스코를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정도가 있을 텐데 현대제철은 지금 노조 파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이 파업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의 실제 주가를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지수 때문에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중소형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이것보다 더 많기는 한데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인 종목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에 보면 문배철강이라고 있죠. 아마 오늘 9월 23일자 주가 차트를 보면 문배철강이 엄청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990억 원 정도 돼서 거의 1000억이라고 간주를 하고 일단 추가는 해보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시총이 1000억은 넘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문배철강, 금강철강, 그리고 여기 리스트에는 없지만 부국철강, 경남스틸 이러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스틸은 여기에도 있네요.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의 운영 악재로 인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종목들을 추정하다 보면 반짝 주도 상승으로 잘못하면 고가에서 괜히 물리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한 기준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현재 이슈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선 쪽을 통한 수혜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해서 계속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 지금 두 가지 주제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인데 현재는 크게 운운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 내용으로 언급되는 종목을 추가해봤고요. 그리고 특수강을 제외하고 철강을 만들 때 조금 더 고부가 가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스틸 파이프 강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걸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각 종목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연결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 세아제강이 있고 삼강 M&T 그리고 휴스틸도 있네요. 그리고 쭉 밑에를 보면 동양철관, 하이스틸 이렇게 한 5가지 종목이 꾸준히 주가를 이어갈 수 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5가지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고려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뒤에 다시 3가지 정도를 추가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PER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재무 상태, 그리고 전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주는지 저희가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PER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정렬을 해보니 상강 MNT가 가장 위에 올라왔는데 상강 MNT는 PR이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재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겠죠. 작년도에 아마 실적이 마이너스였거나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강 MNT는 일단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났더니 4가지 종목이 남았네요. 하이스틸, 휴스틸, 세아제강, 동양철관. 하이스틸의 PER은 8.5이고 재무 상태는 그냥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배당 수익률은 1.45% 정도 줬으니까 큰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휴스틸은 PER이 6.01, 재무 상태는 꽤 괜찮네요. 배당 수익도 5.5%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아제강 PER이 4.9, 여기는 재무 상태가 별 4개네요. 제가 이 재무 상태에서 별의 개수는 매출액 증가, 순이익,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을 4개 줬고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이 낮으면 3개, 매출액도 안 좋으면 2개, 아예 마이너스 이익이 난 경우에는 별 1,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아제강은 별이 4개니까 재무 상태도 괜찮고 배당 수익률도 3.6%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은 지급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동양철관은 PR이 1.5, 재무 상태는 별 1개고요. 배당 수익은 작년에는 배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낮은 PER이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이따 차트를 저희가 같이 보겠지만 이렇게 낮은 PER은 바닥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못하고 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도 좀 제외를 해야 되니까 제가 노란색을 빼볼게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29개에서 추려보았더니 결국에 3종목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이스틸과 휴스틸, 세아제강. 그러면 이 3가지 종목은 차트를 보면서 추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스틸의 240일 일봉 그래프인데요.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으로 큰 상승을 한번 하다가 하락을 했고 지금 현재는 보합권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로 이 큰 상승이 있었던 이 부분이 철강석의 원가 차트를 보셨을 때 한번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무렵이 되었을 것 같고 잠깐 추가 상승이 있었을 때 올라갔다가 현재는 골든크로스와 함께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려는 그런 모양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골든크로스도 당연히 여기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큰 산을 그리는 경우에 이 전체적으로 기간을 보면 여기에서 이만큼이 대략 4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이 내려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다지는데 비슷한 기간이 걸린다고 저희가 보고 현재 3개월을 조금 넘어가는 기간 동안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어서 대략 4,000원 부근에서 여기 하방 라인은 충분히 다진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조금 더 크게 해서 저희가 확대를 해보면 여기 붉은색의 120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이렇게 지금 긋고 있잖아요. 이 라인을 최근에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8월 중순에도 한번 터치가 있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지난주 긴 양봉을 만든 이 시점 이후 여기에서 잘 흘러가고 있다가 바로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저희가 매집을 한번 고려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당장 바로 매수를 하지는 마시고요. 대략 5,000원과 4,500원 부근에서 한번 모아가는 형태로 가지고 가다가 5,000원, 주가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상승하는 부근에서 저희가 큰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세아제강인데요. 세아제강도 전체적으로 차트의 모양은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상승을 한번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석 원석이 오를 때 같이 올랐고 그리고 떨어졌다가 얼마 전 철강석 원석 상승 때 얘는 좀 크게 상승을 했었네요. 그리고 다시 철강석 원가가 떨어질 때 지금 현재 주가가 아래로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5일 동안 여기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죠. 이 라인을 조금 더 길게 연결을 해보면 이전에 있던 바닥 라인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의 차트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승 파동과도 비슷한데요. 저희가 패턴 공부할 때 상승 파동은 우상향에서 추가 상승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상승 파동을 대략 3월달 부근을 기준으로 한번 그어 볼게요. 먼저 최근에 있었던 고점 부근과 상승이 시작할 무렵의 저점을 연결을 해보니까 이런 선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 선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주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전체 상승 패턴 위에서 있을 때 여기에서는 상승 구간이고요. 중간에서 파동 그래프 안에서 이렇게 주가가 머무를 때가 있고 현재 주가는 바닥에 있는 지지선을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세아제강은 당장에 매수하기보다는 앞서 보았던 하이스틸 주가보다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 바닥에 있는 저항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이랑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 바닥 부근에 있는 저항선 120일 이동평균선을 뚫을 때 이때부터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20일 이동평균선과 하방 지지라인을 돌파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후에는 큰 상승 파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휴스틸인데요. 휴스틸은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 1차 상승, 그 다음 흘러가다가 큰 상승이 있었는데 큰 하락 가운데 갭하락도 있고 꽤 안 좋은 모양이 현재 그려지고 있는데 두 가지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지난 5, 6월 달에 철강석 원가가 상승했을 때 여기는 변동이 없었더라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하락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갭 하락과 음봉을 만들었던 지난 9월 18일 날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밑에 8월 18일, 19일 전체를 보면 여기 뉴스가 나오네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유증인 공시가 아마 뜬 것 같고요. 문제가 이 공시 이후에 주가가 아마 크게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패턴을 보면 이미 8월 중순부터 큰 상승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때부터 관련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매집을 했었던 것 같고 이때 물렸던 분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큰 손실을 현재 보고 있겠네요. 정말 이런 거는 나쁜 것 같은데 휴스틸은 저희의 대상 종목에서 제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휴스틸도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면 하이스틸과 세아제강 정도를 현재의 철강 어떤 트렌드와 테마 섹터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차트 패턴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서 혹시 관심 있는 종목이나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고민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저는 세아베스틸 지주 이 종목도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PER이 3.97이어서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재무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배당 수익금을 7.36%나 지급을 했던 것이에요. 꽤 높은 배당 수익을 지급을 했는데 그만큼 지난 2, 3년 동안 수익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아베스틸도 한번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가는 한동안 이렇게 내려오다가 U자형을 그렸던 것 같네요.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현재 구간에서 지난 8월 말부터 상승을 보여지기 시작했고 이 아래의 수급 상황을 보면 기간이 꽤 많은 양을 보유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OBV가 이렇게 계속 급상승을 하는 것을 보면 세력들의 진입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느 정도 보합이나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계속 모아간다 그러면 2022년도 실적이 괜찮은 편이어서 배당금도 짭짤하게 한번 건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철강 관련 주도 테마를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그 안에서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 선별하는 과정을 저 나름대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공격적으로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하이스틸과 추이를 바라보면서 점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세아제강 그리고 반짝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세아베스틸 이렇게 한 세 가지 종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주도 섹터나 테마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흐름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본인만의 종목을 발굴해 나가면 아마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꿀 종목들을 계속 이렇게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시장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기대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